안녕하세요. 이번 컨텐츠는 아직 제목을 정하진 않았는데, 음, 그 사람의 인간의 그 존재 이유, 삶의 어떤 목적 이런 부분을 과학적 이론하고 연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왜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청소년기에 사춘기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텐데,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당신의 인생의 목적을 만약 안다면 남은 여생은 좀 더 마음 편히 살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컨텐츠를 보시고 스스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기 조직화 이론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플렉탈 이론은 들어보셨죠? 플렉탈이 그 전체적인 어떤 모양이 확대해서 들어가도 계속 그 모양이 반복되는 패턴, 이런 것들을 플렉탈 이론이라고 하고, 우리 세계의 어떤 복잡한 현상을 입자 하나하나 떼놓고 해석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정보라서 이 어떤 통합적인 의미를 찾는 이 분야가 그 플렉탈 이론, 카우스 이론, 자기조직화 이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비 이론은 아시죠? 지구 반대편에서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론. 이것도 카우스 이론의 하나입니다. 나비 이론. 그리고 제가 정보 에너지라는 용어를 이제 이 컨텐츠 제가 제 채널에 있는 컨텐츠에도 정보 에너지라는 말을 몇 번 썼었고, 이 컨텐츠에도 정보 에너지를 말을 많이 쓸 텐데요. 요것은 제가 임의로 만든 용어인데, 의미는 에너지가 모두 정보를 다 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보, 데이터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그 에너지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붉은 파장의 불빛이 그냥 에너지이기도 하겠지만, 그 상황, 그 시간, 주변 물질들, 에너지들을 고려한 그런 어떤 집 앞에 있는 대로변의 빨간 신호등에서의 빨간 불빛이라는 어떤 특별한 독립된 정보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정보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자기조직화 이론을 얘기한 거고, 일리아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러시아 화학자, 벨기에 화학자인데, 점근류 곰팡이가 있습니다. 곰팡이가 단세포로 살다가 특정 상황이 오면 다세포로 응집하여서 그 상황을 적응해 나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세포 곰팡이류가 합쳐져서 큰 다세포 생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자기 조직화하는 자연의 어떤 현상이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론화하게 된 거고요. 또 다른 예는 이제 프랑스 물리학자 베나르라고 있습니다. 베나르의 이제 실험에서 볼 수 이제 있는 부분이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면 어느 순간 바닥에서 베나르 셀이라고 하는 그런 안정적인 구조가 나타납니다. 네. 이것도 자기조직화 이론의 하나의 사례고요.
요거는 좀 이따가 한번 그 구글 검색까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조직화 이론을 보면 하나 간단한 예를 들면 방에 그 청소하지 않는 방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열린 창문 틈으로 먼지가 들어와서 쌓이고 이제 거기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습도가 올라가기도 하겠죠. 태양이 비치면 건조해지기도 하겠고요. 그 정보를 담고 있는 에너지, 즉 정보 에너지가 추가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한 계속적으로 실패를 거듭하면서 좀 더 고급화된 정보로 진화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방에 지속적으로 바람이라는 그런 에너지가 불게 되면 중심, 그러니까 방에 어떤 소용돌이가 돈다고 하면 그 중심에는 또는 구석에는 그 물질인 먼지들이 쌓여서 점점 자연 상태에는 보기 힘든 그런 형체를 이루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슬아슬하게 얇게 길게 위로 솟은 탑 모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현상이 몇만 년 계속이 되면 사람이 실제로 인공적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 어떤 실타래 같은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예, 반면에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런 먼지들은 이제 랜덤하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부식되고 갈라지고 깨져서 바닥에 단순 이제 가루 먼지 형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하게 청소하지 않는 방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복잡한 그 뇌신경 구조도 어떻게 보면 그 태양 에너지로부터 온 그런 에너지를 베이스로 한 그 음식도 일종의 태양 에너지로부터 왔으니까 그런 에너지로부터 베이스로 만들어진 자기 조직화 구조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그 하나 그 예를 더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과학자 베나르의 실험. 예, 여기 보시면 아래 바로 있습니다. 여기 냄비 그림 하나 있고 물을 채워서 끓이고 있죠. 이게 끊임없이 추가 에너지를 주입하게 되면 바닥에 어느 순간 안정적인 구조가 생깁니다. 육각형의 안정적인 구조. 육각형의 세포 모양을 띤 새로운 분자 질서. 그 육각형의 구조는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번 베나르 셀이라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육각형 구조는 제가 그 다른 컨텐츠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입자나 구 같은 그런 개체가 여러 개 있어서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 가장 안정적인 평면 구조가 최소 단위가 육각형이 되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흑연, 그래핀 이런 것들이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 육각형으로 되는 게 좀 당연하게 저는 생각되고 있는데 자연계에서는 이런 육각형의 구조가 되게 많습니다. 물방울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붙여놓으면 이제 가운데 형태는 육각형의 구조를 띠게 되고 지금 용암이 흘러내리는 어떤 그 단층 구조도 육각형의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과학 이론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제 의견을 한번 개진을 해보겠습니다. 과학 이론은 일단 밝혀진 내용, 실험에 의한 근거한 내용이니까, 사실에 근거한 거니까, 팩트니까요. 지금부터는 참고하시는 부분만 참고하시고, 뭐 맞다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이제 보시는 분들의 나중에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부분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뇌신경 구조도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는 한 더욱더 고급화된 구조로 진화하게 될 거라 보고 있고요. 이런 이론에 의한다면 지금은 이제 짐승과 구분 짓는 그런 부분이 이제 전두엽, 그리고 전두엽을 지나서 직관, 사회성, 그런 사랑, 자비, 어떤 절제, 욕구에 대한 절제, 사회적 공감력, 그걸 대표하는 게 이제 전전두엽이죠. 그 전전두엽이 발달 중입니다. 인간의 뇌는. 네, 물론 중간에 그 축두엽, 그 언어 관련된 부분도 진화를 하긴 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 언어가 갑자기 갈라졌다고 나오잖아요. 바벨탑 내용 있는 그런 부분. 축두엽도 진화를 하긴 했지만 대표적인 것은 전전두엽이거든요. 이런 뇌의 진화 과정도 겉으로 보기에는 무작위하게 변화된 것 같지만, 뇌신경 구물망 구조 자체도 자연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적응하면서 시행착오를 오랜 기간 거쳐서 발달해온 그런 진화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전두엽이 발달한 그런 어떤 자비와 사회적 공감력이 풍부한 그런 미래의 인류는 그렇지 못한 인류보다 더 잘 살아남게 될 거고, 생존하면서 그것이 자연이 바라던 생명체의 길이기 때문에 생명체의 삶의 목적도 그 길로 가는 것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이런 내용에서 보면 이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도 이제 자신의 삶의 어떤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 우리가 만든 빌딩, 인공 구조물들은 인간의 뇌의 뇌신경 그물망의 무작위적인 그런 그물망 구조 안에 대립되게 되게 반듯하고 직각, 어떤 딱딱 끊어진 그런 단순한 모양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것들은 이제 자연적으로 진화된 게 아니고 우리의 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자연에서는 맞지 않는 단순 허상일 뿐입니다. 이것들은. 잠깐 이제 말을 세자면 우리 손으로 만든 인공적인 것은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될 거고, 우리 환경을 둘러싸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야 됩니다. 이것은 환경오염 문제와도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 또한 저의 다른 컨텐츠 보시면 좀 상세하게 내용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인공적인 것들은 자연이 싫어하는 거죠. 우리 뇌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두면 엔트로피에 의해서 분해되고 해체될 그런 운명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불교 같은 데 보면 환생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이쪽 환생 얘기 쪽을 잠깐 하자면, 시간이 흘러서 이런 깨달아진 어떤 정보 에너지들은, 예를 들어서 인간의 사상, 생각, 지식,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남아있고 우주 공간을 떠돌다가 파동 에너지 형식으로 떠돌다가 뭐 사람이 됐든 어떤 태아 같은 생명체의 뇌가 생성되고 자랄 때 무작위적으로 구조 형성에 반영되어서
그런 고급 정보 에너지에 의해서 자란 형성되고 자란 뇌는 커서도 그런 어떤 진리를 추구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 원초적인 저급 정보 에너지에서 형성되고 자란 뇌는 커서도 욕구만 충족하는 어떤 짐승과도 같은 그런 뇌로 성장할 것이란 게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이 그 환생의 숨은 원리 아닐까 생각되고요. 그 카르마 같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 그 뇌가 성숙하기 시작하면서 물론 추가로 DNA 같은 것도 일종의 정보 에너지가 담겨진 어떤 기반 물질이기도 합니다. DNA에 의해서도 뇌가 성숙되는데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 주변에서 받은 그 다양한 고급 정보 에너지 또는 저급의 정보 에너지, 다른 말로 하면 파동 에너지, 주변에 있는 파동 에너지를 받아서 뇌가 성장하면서 추가로 이제 그 생명체는 태양 같은 에너지, 그 생존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이제 받아서 음식 같은 것들, 생명체가 살아가면서 새로운 정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생명체의 존재 이유, 우리의 존재 이유이면서 삶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어떤 정보 에너지를 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만약 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없애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부처 예수가 살면서 엄청난 그 고급의 정보 에너지를 진화시켰고 우주로 영원히 남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진화된 정보 에너지를 만약에 내놓지 못한 그런 존재들은 그저 일반적인 그 밑바닥에 무수하게 깔린 그저 그런 그 중생들의 저급한 정보 에너지로 흩어지는 거고,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저급한 정보 에너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또다시 많이 태어나는 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반복되는 거죠. 게다가 그 중에 일부는 또 더 낮게 어떤 전두엽도 없는 욕구만 있는 그런 동물로도 내려가서 다시 태어나는 건 아닐까 또 생각되고요. 그런 고급 정보 에너지를 생산한 어떤 성인들은 인간 세상이 아닌 좀 더 고차원적인 어떤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는 건 아닐까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예,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존재의 의미, 생명체가 왜 태어났는지, 인간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떤 인생의 목적을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